안녕하세요. 정재환의 한글 상식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한글 상식, 우리말 상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외래어, 또 외국어, 이거 지나치게 좀 많이 씁니다. 너무 많이 쓰는 거죠. 지금 이제 창밖에 비가 내리는데 빗소리가 아주 시원하게 들립니다. 빗소리가 리드미컬하다. 뭐 이런 그 표현도 하죠. 근데 이제 이런 그 외래어, 이걸 그 지나치게 많이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글 상식이 아니라 이 외래어 상식, 이 외국어 상식까지 알아봐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 지경입니다. 자, 오늘은요, 특히 이제 이 공공 언어에서의 그 이 외래어, 외국어 오남용, 이 문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KBS 뉴스인데요. 마침 아주 좋은 보도가 있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 곳곳에 방치된 빈집을 새롭게 단장하겠다. 최근 부산시가 야심차게 발표한 사업입니다. 사업명은 라이트업. 빈집을 개조해서 마을 작업장이나 카페, 도서관을 만들겠다는 건데 선뜻 이해되지 않는 단어들이 눈에 띕니다. 네. DIY, 메이커 스페이스, 케어센터, 안심 쉘터. 도대체 어떤 곳을 의미하는 걸까? 메이커 스페이스는 뭔지 모르겠네요. 을 받은 우리 주부들, 뭐 어린이들 임시적으로 옮겨서 생활하는 뭐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케어센터는 저희들이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약간 돌봄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책 용어를 한글과 영어를 단순히 조합하거나 아예 외국어로 만들어낸 겁니다. 정작 정책의 혜택을 받아야 할 시민들에게는 와 닿지 않습니다. 뭘 케어를 하겠다라는 건지, 우리의 좋은 단어 돌봄이라는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마치 비슷한 듯한 서비스가 이제 예쁘게 포장이 돼서 마치 다른 서비스인 것처럼 붙여지는 것은 저희가 공공에서도 그렇고 민간에서도 좀 반성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라이트업인데 이게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사실 그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 특히 이런 것을 이 정부 지자체 이런 데서 발벗고 나서서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민들하고 소통을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자, 그래서 최근에 또 이 문화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라고 해야 되겠죠. 뭐 새마을 모임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제 그 우편함입니다. 우편함 좀 이상하죠? 여기 메일이라고 써 있단 말이죠. 어떤 분은 메일박스라고도 하는데, 뭐 이제 이런 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메일, 이메일, 메일박스 또는 뭐 메일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좀 한국어 다운 그런 말을 쓰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새마을 모임에서 그런 어떤 그 대안 용어 이런 것을 만드는 새마을을 만드는 그런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한글 아리아리라고 해서 한글문화연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입니다. 이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발행이 되고 회원들에게 또는 이제 구독을 신청한 분들에게 이제 배달이 되는 건데, 여기 보면 또 정재환의 한글 상식도 이렇게 이제 한 꼭지씩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김대혁 작가의 이 한글 그림, 비둘기군요 오늘은. 근사합니다. 자, 그리고 요 아래 이제 이겁니다. 바로 가만있어 봐. 이것을 누리집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여기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새마을 모임을 꾸려 외국어 신조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부터 만든 새마을 가운데 10개를 소개합니다. 이제 패닉 바잉, 미닝 아웃, 페이스 실드 이런 말을 쓰는데, 이런 말을 쓰면 이걸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까요? 패닉 바잉. 일단 패닉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잉. 이 정도는 알 수 있을까요? 아무튼 뭐, 미닝 아웃. 이건 한층 더 어렵네요. 일단 미닝. 그리고 아웃.
이게 이렇게 결합이 됐을 때 이게 무슨 뜻인지 이거 한국 사람들이 알까요 이거?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은 진짜 이 뭐라 그럴까요? 이게 소통의 장애를 일으키는 그런 정도 아주 심각한 말들인데 이런 말들을 요즘 예사롭게 쓰고 있단 말이죠. 예, 페이스 실드.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여기 설명을 보니까 패닉 바잉, 가격 상승, 물량 소진 등에 대한 불안으로 가격에 관계없이 생필품이나 주식, 부동산 등을 사들이는 일. 그러니까 이제 이 분야에서는 뭐 이런 말을 이제 쉽게 쓰는 것 같은데 일반인들에게는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쓰지 말고 공황 구매라고 하자. 이제 공황 상황에서 이제 물건을 산다. 이렇게 좀 쉬운 말로 쓰자. 예, 뭐 그런 얘기고요. 미닝아웃은 특정 상품을 구입하고 공유함으로써 자신의 취향이나 신념 따위를 표출하는 일. 그러니까 뭔가 그 소신 있게 어떤 것을 산다, 소비한다. 뭐 이제 그런 의미군요. 그래서 미닝아웃이란 말 대신에 소신 소비를 쓰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페이스 실드는 필름 형태의 감염 방지용 안면 보호 기구. 이건 이제 그 상점이나 아니면 그 인터넷 쇼핑 이런 데서 이제 페이스 실드 이런 이름으로 이제 팔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려우니까 얼굴 가림막 이렇게 쓰자. 얼굴 가림막 좀 어색하다 이렇게 얘기할 분들이 분명히 계시겠죠. 예, 그런데요 이 언어는 처음엔 어색하죠. 낯설고 쓰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예. 서클이란 말을 동아리로 처음 바꿀 때도 동아리 굉장히 낯설다. 촌스럽다. 뭐 이런 말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서클 안 쓰고 동아리 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언중의 의지 이게 더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코리빙 하우스는 뭐야? 개인 공간은 분리하되 건물 내 공용 공간을 입주민들이 공유하는 새로운 공동 주거 형태. 그러니까 이제 공간 나눔 주택이라고 하자. 예. 그래서 이것은 조금 긴데 그냥 나눔 주택. 뭐 공간 나눔 주택 좋네요. 예. 안심 스크린은 뭡니까? 공중 화장실의 바닥과 칸막이 사이 혹은 천장과 칸막이 사이에 틈을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칸막이 위아래 빈 공간을 막는 장치. 그래서 이제 안심 스크린이라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안심 가림판이라고 하자. 그런 얘기죠. 갑자기 저 지하철 스크린 도어가 생각이 납니다. 요것은 안전문으로 바뀌었죠. 안전문. 뭐 그렇게 하자는 거네요. 예. 키 비주얼. 광고나 영화, 게임 등의 매체에서 내용과 분위기를 나타내는 가장 핵심적인 장면 또는 이미지. 그러니까 이제 핵심 그림이나 핵심 장면 이렇게 쓰자. 스마트 쉘터. 아까 안심 쉘터가 그 부산시 그 라이트업 사업에 있었는데 여기는 스마트 쉘터네요. 사물 인터넷을 활용하여 사용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기능을 구축하여 놓은 공간. 이거 어렵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복합 기능 쉼터라고 하자. 로푸드. 이건 뭐야? 필수 영양 성분은 함유하면서도 나트륨, 당, 지방 등의 함량을 줄인 식품. 저자극식. 저자극식. 괜찮네요. 이런 거. 지표 환자. 이것은 이제 집단에서 처음 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환자인데 지표 환자 이런 게 말이 어려우니까 첫 확진자. 훨씬 쉽네요. 그린테일. 제품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하거나 친환경 소재로 포장하는 등 상품 개발, 생산, 판매 및 소비 등 유통 과정에 친환경 요소를 도입하는 일.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친환경 유통이라고 하자. 이런 건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새말을 만들면 이것을 누가 이제 써줘야 되느냐? 바로 이제 그 언론에서 일하시는 분들, 기자분들, 이분들이 기사를 쓸 때 이런 말을 써야 돼요. 그런데 이분들조차 저자극식 이렇게 안 쓰고 로푸드라고 쓴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쪽 분야에서, 그쪽 업계에서 쓰는 말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쓴단 말이에요, 기자들이.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 로푸드, 이런 말이 이제 확산이 되는 겁니다, 확산이. 근데 로푸드도 저 무슨 말이지? 그냥 모르는 분들은 몰라요, 그냥. 끝내 모릅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예.
추측해가지고 이 추리력이 좋은 분들은 또 무슨 뜻인지 이걸 파악하기도 하는데 모르는 분들은 끝내 모른다니까. 예. 그래서 이런 그 외래어, 외국어 이런 부스러기 영어라고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이런 그 부스러기 영어 문맹 그런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안타까운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언론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이제 방법을 하나 생각했어요. 이게 이제 최선책은 아니고 차선책인데 기사를 쓰실 때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한국에서는 패닉 바잉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기사 문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패닉 바잉을 그냥 쓰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한국에서는 공황 구매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패닉 바잉을 쓰고 싶은데 그래서 패닉 바잉을 일단 괄호 안에 집어넣어요. 괄호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공황 구매 괄호 열고 패닉 바잉 이렇게 쓰고 그러다가 이제 이 공황 구매가 익숙해지면 널리 퍼지면 그때는 이제 괄호를 아예 없애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한국에서는 공황 구매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불법 촬영을 막기 위해 공중 화장실에 안심 스크린을 설치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 이것을 불법 촬영을 막기 위해 공중 화장실에 안심 가림판을 설치했습니다. 일단 안심 스크린 이걸 괄호 안에 집어넣자 이거죠. 예. 그리고 익숙해지면 이제 괄호는 없애버린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고 미닝아웃을 지향하는 고객들에게 그린테일을 통한 마케팅이 대세입니다. 이런 기사 문장이 있는데 이런 것을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고 소신 소비를 지향하는 고객들에게 친환경 유통을 위한 홍보가 대세입니다. 예, 요렇게 이제 써서 이 소신 소비 친환경 유통 홍보, 이 홍보는 뭐 이미 쓰는 말이고요. 어쨌든 이런 말들이 이제 익숙해지면 이런 새 말들이 그러면 이제 괄호는 다 없애버리자. 뭐 그런 얘기입니다. 예. 요렇게라도 해서 차선책이긴 합니다만 요렇게라도 해서 자꾸 이제 새 말을 대한 용어를 써야 그래도 우리말을 어느 정도 우리말답게 하고 좀 지켜나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겁니다. 예. 네, 정재환의 한글 상식, 예, 이 외국어 외래어까지 살펴봐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오늘은 특히 이제 공공언어의 외래어, 외국어 남용 문제를 좀 살펴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